부동산 현장 가는 남자 정부장입니다. 오늘은 목동 엄지마을입니다. 다른 현장까지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은 엄지마을 초입 언덕길입니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엄지마을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로서 구역 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주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초입에 올라오는 길 기준으로 우측 지역을 가고 있는데요. 우측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을 공모한 지역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데다가 경사 또한 가파릅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공모하면서 오른쪽 지역까지 동의서를 받아오면 통합해서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청 전 박원순 시장 당시에 이곳은 도시재생구역과 가로주택이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지나가는 이 지역의 경우 가꿈주택 사업을 통해 수선 보강하려 했습니다. 전면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이며 동시에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려 했습니다. 오래전까지만 해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 지역이 왼쪽 구역에 비해 개발 소식을 접할 수 없었던 것은 신통 공모 지역이 상습 침수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가로주택이 왼쪽 구역만 진행되었던 것도 재생사업 정책을 미는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었겠네요. 약간의 지역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우측 구역은 법무단지라고 불리었었습니다. 현재 목동역 하단에 위치해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때문인데요. 71년 설립된 곳으로서 당시에 이곳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법무단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은 목동으로서 알려져 있지만요.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손이 덜 탄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걸 반증이라도 하듯 현재 예정되어 있는 강북 횡단선으로 인해 목 3동의 가로주택의 물건들이 현장에서 매우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하락 국면에서는 물건이 약간 나와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현장 부동산들이 이상한 개점 휴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목 3, 4동에 비해 소외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신목중학교 학군과 연관이 있어 투자 차원이 아닌 자녀 교육 차원에서도 목동 재건축 단지 대체 수요로서 이곳을 찾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재개발되는 타 지역에 비해 노후된 주택 등이 적으면서도 일반 재개발 노후도 기준인 30년 노후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목동 단지 진입을 하지 못한 목동 학군 수요에 따른 빌라들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을 사느냐에 따라 신목중학교 등의 입학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요. 목동 학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 시간이 아닌 목동 재건축 단지 임장을 다니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현장을 찍으면서 녹음한 현장 설명도 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가 너무 심하여 저의 숨소리가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당당 PD에게 끌려와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구역 하단에 접해 있는 목동 2 편안세상 아파트가 이 지역이 개발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청사진을 제시해 줄 텐데요.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구역의 경우에는 현재 매물이 매가는 2억 초반에서 3억 중반까지 형성을 하고 있고 지분 평균 가격이 2,800만원에서 3,400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으로는 5천만원에서 1억 중반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개발 예정지 가격이 지분 평당 7천만원에서 시작하는 걸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목동 2 편안세상 아파트의 경우 17억 이상의 호가를 보고 있고, 목동 재건축 단지까지 본다면 그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속통합기의 공모지에 진입했습니다. 가로주택 추진 지역이었고, 이번 신속통합기의 공모지였던 왼쪽 구역은 우측 구역과는 다르게 확실히 도로가 반듯하지 않고 삐뚤빼뚤하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측 구역과는 비교되는 도로 상황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길을 가다 보니 막다른 골목도 보이네요. 이곳은 약 300호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그것은 전 서울시장과는 결이 다른 현 시장의 스탠스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양천구청의 구정운영 계획을 보면 이 지역의 경우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왼쪽 구역뿐만 아니라 우측 구역도 계속해서 개발하려는 구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엄지마을뿐만 아니라 목사동 등 양천구의 많은 지역들이 3080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원했던 이유는 재개발 노후도의 기준인 30년 노후도에 맞지 않다는 것이 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모아타운 같이 작은 단지가 아닌 많은 주민들이 모여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큰 규모의 개발을 원했고, 그래서 3080 공주복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 시장의 모아타운 지정을 보면 전 시장의 주거 환경 개선 지구를 모아타운 지역으로 묶는 것 또한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토대로 투자의 방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지역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거래의 제한성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 이유, 소규모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8월 6일 이후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건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 현재 오세훈 시장이 후보지는 물론이고 공모 신청지 중 탈락한 곳도 건축 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묻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통 공모지의 경우 급매물로서 지분 평당 3천만 원이 조금 모자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고, 신통의 기대 심리로 인해 매매 물건 또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임장한 엄지마을 같은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싼 가격과 목동 재건축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수요로 인해 장래의 개발 가능성으로 인한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임장한 언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 싼 가격과 목동 재건축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녀 교육으로 인한 끊임없는 학군지 수요로 인해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의 첫 임장 어떠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채널명과 같이 현장을 전해드리는 전부장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